네, 반갑습니다. 9월 5일 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져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졌는데요. 그래도 뭐 마감에서는 마이너스 1.8%, 별로 위안이 안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막판에 회복이 됐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투급 동향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고 판단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마감을 했죠.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별로 본다라면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자동차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 변덕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차트 보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 음봉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또 많이 떨어졌었죠. 마이너스 0.7까지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막판에 조금 회복해줬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회복한 것은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좀 받아준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좀 받쳐지는 모습이 좀 됐었고요. 떨어진 이유는 외국인들이 던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이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해갑니다. 자, 아침에 지지라인 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지지를 그냥 처참하게 깨부시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24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깬다 어쩐다 하면서 장중에 깼어요. 2392까지 깨고 내려간 다음에 반등이 나가서 2403포인트까지 다시 올려준 모습입니다. 즉 2400포인트는 지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지만 위안이 별로 안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것을 받아가지고 올린 애들이 누구였냐? 바로 기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이 이제 장 막판 시점에서 금융투자가 쫙 치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자, 240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게 되시면 이것도 마지막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너만 가냐? 나도 간다.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은데 워낙 얘는 아침부터 그냥 계속 밀려 내려오는 부분이어가지고 별로 이거는 반등의 어떤 포인트들이 그다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낙폭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지지선 때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 코스닥 쪽을 이렇게 끌어내린 주인공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걔네들만 해소되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수급 먼저 좀 살펴보고 갑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은 장 중반 정도의 매수세 유지하고 있다가 장 후반부터 쭉 빠지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빠져내려가는 게 지금 1시경부터입니다. 1시경부터 떨어져 내려가면서 이제 거의 3시 가까이까지 주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이 상황 속에서 지수가 더 많이 빠진 거고요. 금융투자 모습 보시면은 여기 2시 한 50분 이후 거의 3시쯤 돼가지고 착 치고 올라가죠.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면서 물량을 확 확대를 시켜줍니다. 요 부분이 바로 오늘 시장을 반등으로 조금 그래도 끌어올려서 살려준 보람이 있는 살려준 어떤 장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2400포인트를 올려준 장본인 금융투자. 오늘은 금융투자를 궁둥이라도 한테 두들겨줘야 될 것 같아요. 오구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지선을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얘네들은 뭐 밥 먹고 똥만 쌀 줄 알지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얘들은 아무튼 당분간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죠. 그 대신에 금융투자 애들이 오늘은 힘을 좀 써줬다. 뭐 자기들도 노린 게 있겠죠. 2400포인트 이하로는 안 떨어질 거야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들은 단기적 패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만기를 앞두고서 지수의 변동 밴드 포인트가 2400을 저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확실시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뭐 코스닥 수준은 외국인이 조금 반등을 좀 해주면서 여기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연기금은 그냥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은 막판에 좀 올려주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았다라고 판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것만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냥 유지되는 정도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DI, 셀트리온 정도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이런 것들 다 오늘 플러스 유지가 됐고요. 뭐 현대모비스, 플러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 다 오늘 상승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뭐 그게 낙폭이 크게 나타난 종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끌고 내려간 가장 주요한 원인은 코스닥 쪽이었다. 코스닥 쪽의 심리가 나빠지면서 네,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다. 삼성전자 요만큼밖에 안 빠졌지만 얘네들이 시장의 어떤 포지션을 0.2%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뭐 그다지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코스닥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약간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도 떨어졌죠. 왜냐면 셀트리온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거 HLB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천보, LNF,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시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조금 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매도 환매로 생각해 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어디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진짜로 네 그런 부분들이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또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또 사람들 막 몰아놓고 또 죽이고 이런 모습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라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순서 또는 이제 순위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면 시총 한 4위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이죠. 지금 하이닉스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을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계속 맥을 못 추겠다.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66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42조. 지금 차이는 한 20조 정도 차이 나는데 20조라고 해봤자 뭐 주가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까지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게 쉽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도 모르지. 네, 하지만 현대차가 30만 원까지 가고 현재 시장 상황 그대로만 유지된다면 현대차가 시총 3위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아무튼 뭐.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순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현대차가 노리는 순위 변화의 포인트는 SK하이닉스가 아니에요. LG화학 그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시총 4위 정도까지 진입하는 거. 그거를 어느 정도 목표를 삼고 있는 거죠. 시총 4위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이 좀 더 하락하면서 도와주면 뭐 더 쉽겠지만은 이거 그냥 여기 23만 원, 25만 원 정도까지만 가더라도요. 네, 충분히 네. 시총 5위,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떨어진다라면, 네, 시총 4위도 넘볼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본다라면, 현대차가 좀 유리한 구간에 있다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개별주 볼게요. 개별주 보시면,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삼형 SNC, 그 다음에 일성신약, 나노엔텍, 코리아 SA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태풍 지나가면 끝날 것 같고요. 나노엔텍하고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약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부분인데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주 길게 뽑아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빵 치고 올라간 이후에 단기적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도 참고해보시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 따져보면 다 단기적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급등을 한 모습이고 약간 불안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상승한 종목들 상황을 보시면 2% 이상 상승한 종목이 아침보다 좀 줄었나요? 210개밖에 안 되네요. 210개. 자,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네, 소리바디, ST큐브 뭐 등등등인데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총 상위 종목들 떨어진 정도 수준인데, 근데 오늘 보시면 낙폭 자체가 조금 무겁게 뚝 떨어진 게 많습니다. 3% 이상 하락한 종목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오늘은, 네, 이 하락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데, 플러스 2%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2% 정도 들어간 종목이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시면 이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제 3%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기울기가 조금 달라요. 상승한 쪽이 이게 덩어리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 덩어리 그럼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한 4% 이렇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덩치가 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조금 밑으로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대부분의 이 하락 포인트를 다 코스닥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 딱히 코스닥 쪽에 건드리지 않고 계시면 오늘 오히려 계좌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 또는 이제 시장에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먼저 살펴보죠. 네, 삼성전자, 요거 마지막에 사들인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그죠? 네, 요 마지막에 사들이면서 주가 방어해준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기아, 뭐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는 뭐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퍼스 갖다 집어 던진 거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다는 쪽에 이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도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오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쪽이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1,400억. 지난 주말에 이어서 한 번 더 갖다 파는 모습인데 좀 안 좋죠. 네, 이렇게 많이 파는 것은 그다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 조금, 네, 답답한 내용이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오 쪽을 많이 갖다 팔았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레고캠바이오, 이런 쪽으로 막 SK 바이오 사이언스, HLB 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해서 바이오 쪽 많이 갖다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네, 저거 하다 싶은 것들 좀 매도가 있는데, 얘네도 특징적이게 고버스를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저거 공매도 환매에 따른 모습이 생각되고요. 현대차 매수를 많이 들어간 1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시면 고버스를 팔아먹었다는 것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대치 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내려갈 것 같진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던지는 그런 형태에서 지수만 만들어준 거죠. 즉 2400포인트 정도를 바닥으로 잡고 반등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뭐를 대비해서요? 만기를 대비해서 그런 모습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네요. 네, 요거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밀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네, 그냥 밀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대신에 매수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매도 환매 쪽으로 들어갔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네, 봐야 되겠죠. 일단은 워낙 재료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매수를 왜 했을까? 네, 그런 쪽.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나요? 중형.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공매도는 아닐 거고요. 그죠? 공매도가 아니면은 매수가 무엇으로 들어왔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밑에서부터 사고자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진행이 돼서 단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은 유지는 일단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만 잘 하세요. 별 문제 없는 거고요. 시중 상위 종목들 특정 종목에 대한 타겟팅을 가지고서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다시 돌려놔요. 그러니까 유지만 잘 하시고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하도록 하죠.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죠. 유튜브에서만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또 오늘 이제 만기까지 이번 주 대응 전략들 같이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